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다들 기억하시죠?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크게 하락을 했었던 하루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주요국 증시 가운데 국내 증시만 유독 상승 흐름이 부진하다라는 수치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갸우뚱하는 하루를 보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유지해주다가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도세가 더 커지자 결국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한 상승과 함께 1.3%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대 지수가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날장에서 주목을 해볼 부분은 수급 관련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이날장에서 개인이 양 시장에서 모두 대거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외인에 이어서 개인들도 현재 국장 엑소더스에 함께 몸을 싣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장에서는 중국 부양책 경계감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의 매도 흐름이 더 강력하게 나왔었고요. 또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국내 관련주들, 금융이나 방산 쪽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달락이 되고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 해당 상승을 넘겨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가 더 크게 오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실적을 발표한 100곳 이상의 상장사 중 가운데 컨센 10% 정도는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35% 정도는 컨센 10% 이상 밑돈 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자체적으로 금투세 폐지라던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없다라는 부분은 상당한 불안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도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종목들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 안에서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LIG 넥스원과 하나 계열사가 함께 만들고 있는 청궁2, 이제 이라크 수출 합의 소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 쪽은 이번에 3분기에 이 청궁과 관련된 실적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수출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음 분기 때도 실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긍정 모멘텀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해서 파이버프로와 하나오션이 이날장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급별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날장에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코스피 쪽에서 가장 많이 담아갔고요.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코엔텍이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 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업황과 이슈별로의 이 시장 정리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개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여러 업종에서의 상승 흐름이 이날장에서는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2차 전지에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비안과 함께 원톤형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 엔솔향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LG 엔솔과 함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성우는 이날장에 상한가 안착을 했고, 아이비전 웍스도 1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그 전날 페드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미국 안에서 전기차들의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부분도 이날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상당한 힘이 되어졌습니다. 고요. 그리고 전국의 법원 홈페이지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접속 장애, 한마디로 디도스가 의심되는 접속 장애가 나오면서 이날장에서 보안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배후에는 친러시아계 이 해커들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날장에서 모니터랩이 13%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제 종전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종전 제안에 주목할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자 이날 재건 관련주들이 특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삼부토건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DYD도 1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이 복구 사업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대형 제약사인 다이치 산교와 함께 SC제형의 ADC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15%의 폭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판 이후부터 마일스톤에 따라서 로열티를 수령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4천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수혜가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들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날장에서 시간에 상승 갔던 종목들,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보시면 조선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10일에 긴급 경제 안보 회의를 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 계속해서 점검해봐야 된다는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일단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조선업과 관련돼서 국내와 코멘트를 남겼었던 만큼 일승과 오리엔탈 공정이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와 제이오도 이날 각자만의 이슈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 이후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이슈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비안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덕분에 그날장에서도 추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주말 사이에는 스페이스 X 우주선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이 체결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주기는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지만 일단 언론에서는 일제히 해당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추가적인 LG 엔설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장 마감 이후 나왔던 여러 기업들의 실적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어닝쇼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분기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3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그 외 클리오와 CJ CGV 등 이날장에서 발표했던 실적이 오늘 증시에는 어떻게 가격적으로 반영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단연 주인공의 자리를 꿰뚫었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가총액 순위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위 암호화폐 종목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30%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일제히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상위 100위권 안의 종목들 한 주 동안 100%가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빨간불로 뒤덮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날 새벽에는 8만 1,0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전에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의 발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빅주 자산으로 만들 것이다 혹은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이 취임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고요. 일단 주말 사이 다시 한번 트럼프의 레드 수입이 확실시된 만큼 암호화폐와 관련된 친화적인 규제안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이번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이미 선제적인 변동성을 보여줬었고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대장주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 주식들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의 일정도 같이 정리를 해보고 전략들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번 주의 주요 일정으로는 오늘 중국의 광군절 시작이 되고요. 내일은 주요 연은 총재들의 연설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미국 안에서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10월 CPI와 PPI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이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들에도 주목을 하시면서 이 앞으로의 개장 전략들
전략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외에도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 지속적인 이벤트들은 증시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수출 관련해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이 행사 이벤트들이 이번 달 후반에 마련이 돼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지 미리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그 상승 흐름에 함께 강력한 힘을 보태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반전되는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개장 상황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시장 정리하면서 우리 시장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와 S&P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S&P는 장중에 6,000포인트를 상회하다가 조금 상승 탄력을 반납하면서 0.38% 상승했고, 다우도 44,000선을 잠시 상회하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면서 0.59%, 나스닥은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주간 일주일 지난 한 주 동안만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와 S&P가 4.7%, 지수가 4.7%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나스닥은 5.7%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효과가 증시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70달러 선 초반, 70달러 38센트에 거래를 마쳤는데 중국의 전인대가 주말 사이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없으니까 뭔가 추가적인 원유 수요 조금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금 가격도 약간 지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금 가격이 계속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이제 비트코인, 테슬라, 미국 시장 이렇게 위험 자산 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쏠리다 보니까 금 가격은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의 심리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 또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73이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또 예상치보다 상회한 수치였고 지난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지난주가 대선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주요 물가지수, 미국의 물가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발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CPI, PPI,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제는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두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나타냈을까요? 테슬라 말씀드렸듯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만 독주하는 모습, 이런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테슬라는 유일하게 8%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역시 지난 금요일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도 테슬라의 상승세는 무섭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20%가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음 주간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주간의 핀비즈를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한 주 동안 29%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상승세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좋았지만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역시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대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도 역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뉴욕 증시는 여전히 좋은 모습, 트럼프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빅테크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면 테슬라가 시총이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3년여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하면서 테슬라의 상승 탄력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조정받았지만 추세적으로는 뭔가 훼손된 것은
것은 없습니다. 시총 이제 4조 달러 가시권, 4조 달러 코앞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3조 6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 많습니다. AI 시장 수요 계속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시총 4조 달러를 역사상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애플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도 떨어졌고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도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테슬라가 29%, 엔비디아가 주간 기준으로 9% 상승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보시면서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어느 종목을 고를지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론 머스크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와 국정 파트너가 된 일론 머스크.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도 함께 배석을 하면서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경제적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마이크 리 의원이 연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X에다가 글을 게재했는데 이것을 머스크가 리트윗하면서 이거 100점짜리 의견이다라는 표시를 하면서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연준에 개입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여론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의 수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지원해줬던 올인했던 그 선물로 정부 효율위원회의 수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효율위원회의 수장이 되면 어떤 일들을 펼칠까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규제를 해제할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운영할 수 있는 FSD의 규제를 해결한다든가 로봇이나 그리고 우주 산업과 관련된 규제들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욕심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 로봇, 또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의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테슬라도 올라가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8만 1,000달러까지 간밤에 새벽에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면서 지금은 8만 달러 아래로 약간 내려갔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사서 모아야 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힘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의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간밤에 미국 주말 사이에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USTR 대표부, 전에 트럼프 일기 때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를 역임했던 이 사람을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2기 때도 다시 한번 USTR의 대표를 맡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청을 했고요. 이 라이트아이저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기 때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중국의 관세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바로 라이트아이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관세 시스템을 다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셔야 되겠고 여기에다가 특이한 점이 이 라이트아이저가 우리나라 한미 FTA 재협상을 역시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2기 때 우리에게 또다시 한미 FTA를 제재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기에 따라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일정들. 미국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오늘 11월 11일에는 미국의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제한군인의 날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열리는데 채권 시장은 휴장한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13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CPI, 중요하죠. 미국의 CPI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향방,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금리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14일에는
PPI가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10월의 소매 판매 역시 미국의 경기 지표, 경기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기 지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 정리해봤습니다.